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. 오늘 볶아볼 커피는 인도네시아 게이샤 커피고요. 게이샤 커피인데 게이샤답지 않아요. 이미 향에서 무산소 게이샤여가지고 아주 시큼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인데 뭐 식초 같아요. 식초 같아가 굉장히 신맛이 센 커피 중 하나인데 이 커피를 볶아볼 예정입니다. 인도네시아 게이샤가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커피는 좀 약간 색깔이 바래긴 했지만 그 향미는 아직도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투입을 하고 투입해가지고 최대 화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무산소 발효와 무산소라는 이름의 이 커피의 이 프로세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게이샤라는 거는 이제 산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세싱한 농부가 게이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. 그 다음에 게이샤 품종이라는 게 저기 파나마 게이샤 품종을 갖고 와 인도네시아 그 비슷한 지역 1800m 이상 뭐 이 정도의 높은 고도에 심어서 나온 커피를 갖고 요즘 유행하는 무산소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 커피를 만든 겁니다. 이 무산소, 그러니까 아나에어로빅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이 무산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내비두면 산소와 접촉이 돼가지고 모든 거는 균 때문에 썩어요. 썩지 않아도 문제가 되잖아요. 그리고 이 대기 중에는 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균들을 통해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썩는 건데 무산소는 이 산소를 없앰으로써 이 균들이 미생물이 증식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죠. 그래서 썩는 거를 좀 억제하는 건데 우리가 미식의 세계에서 발효와 부패의 사이가 있어요. 부패는 썩는 거고 발효는 우리가 어느 적정 시점에 딱 멈추는 걸 발효라고 하는데 김치도 발효죠. 왜냐면은 오래된 묵은지가 있고 갓 볶은 갓김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적당히 잘 익은 김치를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익은 김치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. 느낌적으로 김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제 갓김치와 이제 묵은지와 맛이 잘 익은 김치의 그 극값 미세하게나마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김치의 발효균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물을 통해 김치에 같이 넣는 무 있거든요. 물을 통해서 이제 그게 생성이 돼가지고 무의 당성분이랑 해가지고 생성돼가지고 김치의 이 감칠맛이라든지 균들이 활성하면서 김치균이 활성화되면서 김치의 그 숙성 정도, 아삭함과 썩은 것과 그 발효된 김치의 사이를, 잘 익은 김치의 사이를 나타내 주거든요. 그래서 김치 냉장고도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딱 보관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무산소 발효도 산소라는 이 균들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내가 어느 적정 시점에 발효를 끝마치겠다. 뭐 이런 거고요. 이 커피가 향이 좋은 특징 중 하나는 식초 때문에 그래요. 식초 향이 굉장히 끝을 찔러요. 근데 우리가 빙초산 아시죠? 초의 주성분 초산인데 이 초산의 성분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해서 그걸 발효하게 되면 이 커피에 갖고 있는 향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커피를 갖고 소량 블렌딩 한다거나 이 커피를 갖고 상을 받은 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투입했을 때 저는 그때 대회를 유튜브를 찍기 전이고 대회를 나가기 전에 생주를 유통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걸 갖고 덧치로 내려서 상을 받은 회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. 어찌됐든 그런 무산소 과정을 통해서 커피의 향미를 증폭시킬 수 있다. 발효를 통해서 커피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그 향미, 전구 물질들을 좀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낮은 온도에서 투입해가지고 아직도 105도밖에 안 됐어요. 105도. 무산소 발효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나에어로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.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무산소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은 나라들은 스테인리스 통이나 플라스틱에다가 무산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기를 빼거나 그 안에 질소를 투입해가지고 공기를 빼거나 산소를 빼는 역할을 빼기도 하는데 이제 못 사는 나라들, 장비가 많이 없는 나라들 은 어떻게 하냐면 그 힌두의 포장인 그레인 프로라고 있어요. 비닐인데 약간 질겨요. 그레인이 이제 곡물인데 그걸 이제 보관하는 비닐 봉지를 말하는 건데 그 약간 질긴 듯한 그 플라스틱 비닐 봉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hin두 채로 다 넣어요. 그 다음에 위에 케이블 타이로 잘 묶어요. 그 환경을 무산소로 만들어서 그거를 나무에 걸어 놔가지고 서늘한 나무에 걸어 놔가지고 발효를 하는 걸 이제 무산소라고 하는데 그 무산소라고 할 거면 산소가 쫙 빠져야 되잖아요. 인위적으로 산소를 빼주거나 그게 아니라 산소가 조금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쪼매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무산소라고 했을 때는 원래 무산소는 알코올이 생성돼요.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식초처럼 산소가 많이 들어간 식초 같은 향이 나는 거라 무산소 발효라고 하지만 산소가 들어간 발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
뭐 이거는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다는 거고, 현지에서는 그냥 무산소 아나에어로빅 게이샤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잘 선별된 커피를 따다가 했다라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은, 이 지금 136도 정도 됐는데, 그 커피의 갈변이 굉장히 빨라요. 갈변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 뭐예요? 이 안에 당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. 당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커피가 빨간 체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과성숙도 혹은 빨갛게 익은 생두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이제 과성숙두나 빨간색 그 체리가 다 맛있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, 이 로스팅 영역이나 커피를 맛보는 과정에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, 제 느낌은. 당성분이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타는 경우가 있어요. 로스팅 영역에서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블렌딩 영역에서는 덜 익은 생두가 더 많은데 잘 익은 거 몇 개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버리면, 잘 익은 건 당성분이 많으니까 빨리 타겠죠. 덜 익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? 덜 익게 왔다 갔다 한다. 그러면서 이제 160도가 되고, 그 커피가 프로세싱이 점점 진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에 고급 커피에 대한 인식. 그러니까 고급 커피를 만들려면 스페셜티도 마찬가지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.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세싱들이 존재하는 거고요. 커피의 맛은 프로세싱 때문에도 맛이 바뀌지만, 뭐 품종, 환경, 뭐 토양,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, 그건 제가 볶으면서 기회가 될 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그냥 영상을 로스팅하는 거 그냥 틀어놓고 보다 보면 언젠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순간이 와요. 내가 다 아는.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. 뭐 저는 이제 새로운 커피가 나오니까 매일매일 볶으면서 새로운 프로세싱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, 그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이게 그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혹은 뭐 질문해 주시면은 저도 같이 고민해 보면 되니까, 제가 아는 정보가 다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이걸 프로세싱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에요. 저도 누군가의 건네 들어서 그걸 나름대로 제 기존에 있던 지식과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100% 정답이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살아봤는데 옛날에 알았던 이 커피 정보들 지금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렇다고 이게 그럼 맞냐?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정답은 아니다. 하지만 이렇게 난 들었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.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을수록 이 정보가 좀 더 정확해지는 게 있어요.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. 그러면서 이제 174도가 되는데 1팝이 지금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. 이 커피의 1팝이 176도 이 정도에 터지는 거 보면은 커피가 약간 모르다는 소리거든요. 화력을 조금 줄여줬는데 신맛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. 왜냐면 신맛이 너무 세요. 이걸 딱 먹잖아요. 이건 신김치가 연상됩니다. 신김치가 연상되는 커피고요. 딱 먹으면은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이다. 근데 이걸 매일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, 우리가 김치를 뭐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죠. 반찬 같은 커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주문 주시면은 이제 볶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. 양파 같은 향도 나는데 온유 향도 나고 다양한 향신료 향도 204도 정도에 배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훌륭한 커피요. 초콜릿 맛이 진짜 초콜릿 한 입 씹어먹는 듯한 느낌의 카카오 향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팔고 있을 줄이에요. 아무튼 1팝이 근데 간헐적으로 터지는 거 보니까 힙합이 지금 터지나봐요. 근데 힙합이 안 터진 커피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푸디도 넣은 예상대로 205도에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힙합이 지금 신맛은 세지가 않아요. 생각보다. 베트남 205도에 했고요. 통이 잘 부풀어가지고 야끄전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. 205도. 이거 힙합을 안 터뜨려도 되는 커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